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선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TV 토론 있었죠? 예. TV 토론하고 뭐 진이 빠지지 않습니까? 예, 많이 힘들지요. 체력 관리는 어떻게 오고 계세요? 어떤? 아니, TV 토론 이렇게 진 빠지고 나서 또 다음날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시고 해서. 예. 아무래도 토론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슈가 자꾸 중복이 되고 그래서 국민들 관심도가 혹시 떨어지지는 않을지 예. 그런 것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우리 후보님도 이제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해는 하실 것 같은데 언론이 네이밍 잘하잖아요. 네. 명락대전이라는 네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요. 예, 그래요? 예. 근데 그래도 하여간 뭐 언론이 네이밍 했으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하면 명락대전이더라도 좀 가끔씩 휴전은 좀 하시지 왜 휴전도 안 하세요? 출연요? 휴전. 휴전. 네. 예. 저하고 이재명 후보는 휴전을 하는 듯 하는데, 예. 네.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죠? 아, 후보 두 분은 그러니까 휴전 의사가 있는데 캠프 인사들이 안 따르고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제기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죠. 예. 그래요. 지금 제기된 문제가 황교익 씨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후보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고요.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왜요? 지금 뭔가 에이, 두 캠프 간에 그런 문제까지 다 말해야 됩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캠프 간에 열대겨 공방까지 벌일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죠. 예. 문제 제기를 하고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예. 네. 그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정도인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추가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제 그 황교익 씨가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입장 밝힌 거는 접하지 못하셨죠? 예, 무슨 연미복이 일본 옷이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죠. 일본 총리.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뭐 오사카 가서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후보님 캠프 인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받아친 거라고 자기는 미러링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러면서 어떤 말을 그 추가를 했냐면 반문 일베가 씌운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경기도민을 상대로 하는. 우선 내용에서는 그 돈을 거기에 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예. 시군 돈 합쳐서 4,151억입니까? 예. 네, 하여튼 4천억이 좀 넘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 돈을 가지면 예. 경기도 자영업자 127만 명에게 32만 원씩 드릴 수 있는 돈이다라는 것이고요. 결식아동 10만 명을 한 끼 10,000원짜리 하루 3끼 140일 동안 식사를 줄 수 있는 돈이다. 예. 그 돈을 부자들 찾아가면서 꼭 드려야 되는가,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5개 그 시장 군수들이 먼저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전달해서 이제 지금 수용을 한 어떤 절차잖아요. 형식상의 절차는. 예. 이건 어떻게 평가를 그 하세요? 절차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판정을 내리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또 다른 분명한 의견이- 것은 예. 국회의 결정과 다른 것이다. 당정 협의 결과도 다르다. 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네, 그것보다 제가 더 중요시하는 것은 정의감에 맞는가. 네, 그 돈을 부자들에게 꼭 주어야 되는가. 그 정도로 많은 절차적 시비를 감내하면서까지 부자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가. 네.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뭐 주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런 단발 사안을 넘어서서 기본 철학의 문제고 국정 방향의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건데 제가 그러면 지난번에 기생충 비유를 했었는데요. 예.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제 그 이 논란은 기본소득 문제로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예, 뭐 그것이 의도된 것 같기도 하지만요. 예. 네네. 의도된 것 같다는 거 어떤 말씀이세요? 아니,
그저 이름도 굳이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붙이잖아요. 네. 국회나 정부는 재난 지원금이라고 부르는데. 예. 네네. 근데 엊그제 그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이 지금 입장문 내놨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제안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기본소득을 제기를 했는데 이 그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당연히 토론을 해야죠. 그래요? 네. 우리 복지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검증해야죠. 그런데 그럼 그 토론이 후보 간 토론을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입장을 냈던 20명이 우리하고 한번 토론해 보자는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당내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자.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경선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TV 토론이나 이런 건 별도로 한번 집중적으로 요 주제만을 가지고 한번 끝장 토론하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겠죠. 당 선관위가 하는 그 토론과는 별개이겠죠. 별개로. 네. 그러면 지금 그 당, 그러니까 이건 그럼 당 선관위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고 당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주체가 그럼 그 20명의 의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분명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해져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네네. 그런 자리가 이제 마련만 된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이런 또 그러니까 보도가 나왔던데요. 이분들이 대부분이 친문 성향이고 이걸 그러니까 그 명분 삼아서 이낙연 후보 지지로 가기 위한 지금 사전 단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 해석하는 시각이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 그건 제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예. 논의하자, 입장을 정리하자. 예.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후보님의 철학은 이제 당 대표하실 때도 이제 그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후보님의 기본 철학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오해라 하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 복지는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예. 건강보험은 누구나 아프면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이지 예. 암 걸린 사람이나 감기 걸린 사람이나 똑같은 혜택을 주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다. 그건 오해입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의도적인 호도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네. 이제까지 우리 복지 논의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똑같이 나눠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 건강보험 이야기 혹시 어제 그 뉴스 혹시 후보님께서 챙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경총에서 어제 입장 나왔던 거 혹시 보셨어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무슨 얘기냐면 못 봤습니다. 네. 건강보험료라는 게 소득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잖아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근데 네. 최고 그러니까 그 상한액과 최저로 내는 사람의 그러니까 그 차가 300 몇십 배? 너무나 차가 크다. 이게 일본이나 대만하고 비교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큰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그 입장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제가 그렇게 잘 보시고?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나 보험이라는 것이 예. 차등을 둘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차등의 정도가 용인 가능하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겠죠. 차등 자체를 그 문제 삼기보다는 너무 그게 심하게 벌어져 있다. 네. 이 점을 지적을 하는 것 네네네.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후보님 관련해서 이제 그 서울공항 자리인가에다가 아파트를 짓자 7만 채. 예. 어제 TV 토론에서 이야기 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개발 예정지 위치를 미리 알려주면 투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부지가 아직도 안 나오는 모양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두 몇만 채를 짓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 굉장히 실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입니다. 인천시를 다 합쳐서 아파트 100만 채거든요. 인천시에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0만 채를 짓겠다 그러면 인천시 2개 반만큼을 어딘가에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서울공항은 국가 땅이니까 그것은 누가 거기다 투기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서울공항이 뭐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조성된 공항 아닌가요? 서울공항의 기능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대통령 또는 국빈이 타신 비행기의 이착륙. 두 번째는 미군 비행대대가 간간히 쓰지요. 세 번째는 우리 공군의 수송기와 정찰기가 거기서 이착륙을 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등의 전용기 이착륙은
경호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것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경호상의 취약점이다. 아, 오히려 네, 타깃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네네. 네. 그건 항상 일정만 알면 언제든지 장소가 분명해지니까요. 네. 오히려 더 취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미군 비행대들은 평택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의 수송기 정찰기 그것도 우리 공군 기지 어딘가에 배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서울공항에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더구나 그 주변에 예. 아주 대한민국 최고 고층 롯데 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서울공항을 간간히 이용해 봤는데요. 착륙할 때 이렇게 몇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거 이제 피하기 위해서. 논란이 그 네네. 핵심이었죠. 그래서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조종사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감사원이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55%인가가 불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착륙 때 불안하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떠나서 서울공항 자체의 어떤 유용성 자체부터가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파트 짓는 게 낫겠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군요.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에다가 아파트 짓자고 했죠. 그것이야말로 서울 시민들 또는 김포공항 이용자들의 의견을 여쭐 필요가 있지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그게 더 멀리 가도 괜찮은 것인지 왜 그러냐 그러면 일본의 경우에는 하네다를 축소하고 나리타로 합치려고 그러다가 지금 반대로 하네다를 확장하는 것으로 가거든요. 예. 도쿄 시민들의 이용 편의 같은 것이 감안된 것이죠. 우리 아시아의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김포공항에서 아시아 가까운 나라들과의 셔틀편이 활발하거든요. 예. 국내선은 물론이지만 예. 네. 그런 분들을 더 멀리 이동하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네. 그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입법 사항들 핵심 쟁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입니다. 네네. 이 처리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대원칙으로는 어떠한 법도 언론 자유를 위축해서는 안 되죠. 예. 네. 혹시라도 위축의 소지가 있는지는 철저하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대부분의 언론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평생 회복되지 못할 상처를 입거든요. 예. 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언론 시민단체 쪽은 여기서 일단 스톱하고 그럼 사회적 논의기구나 이런 걸 띄워서 그럼 더 정밀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급히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논의를 했죠. 논의를 했고 의견을 내도록 했고요. 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조금 보완이 되더라도 이번 8월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시기라든가 이것은 당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원내 지도부가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원칙, 네, 그것은 실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후보님 캠프 인사를 여러 번 인터뷰를 하면서 드렸던 질문이 이른바 골든크로스 시점이 처음에는 7말 8초라고 했는데 안 왔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8말 9초에 올 거다 이러더라고요. 예, 기대보다는 늦어지고 있네요.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저희들이 그만큼 폭발적인 매력을 드리지 못했다. 네. 그 폭발적 매력을 위한 뭔가 이제 신의 한 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봅시다. 지금 히든 카드를 갖고 계십니다. 아니요, 그런 식으로 민심이란 게 한두 가지 카드로 움직여진다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계속 축적돼서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돌파하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겁니까? 좀 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